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와서 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덴티스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 덴티스가 좀 이름이 익숙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신규 상장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덴티스 소개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일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제 딱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덴티스가 국내 그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3위. 내후년에는 2위까지 뛰어오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이 임플란트 전문 기업답게 키워드 예. 역시 임플란트인데요. 방금 잠깐 나왔다 들어갔네. 임플란트 그림이. 이제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네. 혹시 임플란트를 아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그 나이가 아니고 저도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임플란트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티타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티타늄 원재료가 어떻게 해서 임플란트 완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덴티스만의 차별점, 경쟁력은 뭔지도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임플란트 원재료인 순수 티타늄입니다. 이 티타늄이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임플란트 소재에 가장 적합한 소재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티타늄을 가지고 CNC 가공을 해서 임플란트를 가공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깎는 공정. CNC 가공을 거친 임플란트를 세척한 뒤 그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뼈와 맞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그런 블라스팅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픽처는 순수 티타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CNC 가공을 해서 나오는 표면은 매끄러운 표면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표면은 아무래도 뼈하고 이렇게 결합 붙는 데 있어서 불리하니까 매끈한 이 표면을 좀 블라스팅을 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어서 산화작용, 즉 애칭을 통한 표면 처리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거칠게 만드는 블라스팅 처리를 한 다음에 이 공정은 애칭 처리를 하는 공정입니다. 산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가 뼈하고 잘 붙게 만들기 위한 그런 표면 처리하는 그런 공정. 저희들은 또 2019년도에 국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은 나노 표면 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티스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세척입니다. 세척 공정만 무려 28단계나 된다고 하네요. CNC 가공한 다음부터 최종 완제품이 될 때까지 총 28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척입니다. 그래서 우리 덴티스는 설립 이래로 깨끗한 임플란트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덴티스만의 차별화된 세척 기술과 첨단 클린 공정 시스템을 완성하여 자르고 붙이는 공정이 아닌데도 소리가 시끄럽죠.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덴티스만의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세척 방식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픽스처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완제품으로서는 갈 길이 멉니다. 세척이 잘 됐는지, 표면 처리가 잘 됐는지, 적합 또는 문제가 없는지, 내경 치수는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 검사를 한 다음에 앰플 포장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후반부 공정은 모두 클린룸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멸균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최종 세척을 거치고 난 다음에 픽처를 이렇게 앰플 포장을 한 다음에 압착 포장을 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 포장을 한 다음에는 감마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고객들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지는 의료기기. 출하 직전까지는 물론 사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 그 포장을 하고 감마멸균 갔다 온 제품을 라트별로 2개씩 추출해서 독성 테스트를 하는 그런 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인체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 뭔가 멸균이 안 된, 균이 남아있는 제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품 하나라도 저희들이 완벽한 그런 깨끗한 임플란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SQ 임플란트 등 덴티스만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초순수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회사는 15년간 장기 임상을 통해서 품질력을 검증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회사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깎고 또 세척까지 하고 굉장히 임플란트 생산 과정이 복잡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디지털 덴티스트리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디지털 덴티스트, 이게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사실 그 치과 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엑스레이 찍은 그 환자의 데이터를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화 한다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빠르게 보형물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치과들이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화하는 게 치과들의 경쟁력이고 그게 또 덴티스트의 향후 미래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치아를 대체하는 임시 보형물부터 틀니, 나아가 교정 장치까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3D 프린터입니다. 덴티스의 차별점은 업계 최초로 치과용 초정밀 3D 프린터를 국산화했다는 점입니다. 원천 기술을 독자 개발한 것은 물론 전용 소재까지 직접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트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하형부터 저가형까지 라인업을 자체 이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로 라인업을 완성을 했고 자체 개발한 프린트 그 소재를 활용해서 앞으로 디지털 그 덴티스트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프린트의 그 매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꼭 필요한 바이오 머티리얼, 즉 생체 소재. 치주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골 이식제와 차폐막 등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R&D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콜라겐이 출시가 되고 내년 연말에는 이종골 고리식제를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덴티스는 의료용 수술 등 이른바 무형 등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2022년에는 세계 시장 톱5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펙, 사양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 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양이 무형 성능과 빛의 심도, 그다음에 온도 변화, 고객 편의성이 중요한데요. 이 무형등은 저희들이 세계 시장을 개척한 지 6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루비스란 브랜드가 시장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이 무형등 루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교정기를 투명하게 만든 투명 교정 장치도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와 소재를 통해 생산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게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이걸 이제 끼고
있으면 이게 교정이 되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 투명 교정 장치에 우리 소프트웨어만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재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틀니, 이게 저희들 개발한 소재로 만든 틀니인데요. 틀니 소재도 올 10월 달에 식약처 허가를 이제 받아서 시장에서 출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에서 신제품이 줄줄이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중에 신제품을 보면 우리 거기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올 12월에 콜라겐이 출시가 될 거고요. 올 8월 달에는 우리 3D 프린터 연구소에서 초정밀한 획기적인 프린터를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UV 조사기입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픽처 표면에 친수성 효과를 높여서 임플란트가 뼈와의 그 결합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이 같은 포트폴리오의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술 등 고객이 우리 임플란트 고객이 되고 임플란트 고객이 프린트 고객이 되고 이런 다양한 사업군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요. 또 우리 회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좀 결과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상장이 되면 또 상장 회사로서의 그런 그 신뢰도로 인해서 한층 더 우리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우리 덴티스를 신뢰하고 우리 덴티스 이제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을 보니까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네.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김치 치즈 덴티스인데요. 네. 굉장히 뭔가 미소와 관련된 것 같은 키워드인데 이거 어떤 아시는 분들 내용일까요?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덴티스라고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뭐 다른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덴티스는 지금을 고객들, 이 환자들과 말 그대로 함께 극복하는 그 방법을 또 찾아가고 있는 그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오고 있는 김치 치즈 덴티스가 중독성 있는 약간 그 로고송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집 애들이 집에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보면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B2B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B2C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것은 덴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병원 내원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은 그 시기만 미뤄질 뿐 수술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연되는 수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회사 제품 광고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우리 국민들한테 미소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임영군과 함께하는 우리 덴티스를 통해서 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덴티스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은 50%에 이릅니다. 세계 6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이란, 스페인, 체코 등에서는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덴티스는 신규 거래처 발굴, 제품군 다양화, 국내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우리 수출이 정상화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회사의 해외 시장은 신규 거래처의 증가를 통해서 해외 시장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0여 개 국가에서 신규 거래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수술 등도 우리 한 영업한 지 6년이 됐고 이제부터 인지도가 생기고
거래처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레퍼런스도 좀 많이 좀 쌓여졌고 우리나라의 그런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고 해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도 우리 크게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덴티스는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공장 자동화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확대는 물론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이제 임플란트 그 전체 그 생산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그 상장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 생산 자동화 시설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 자동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임플란트 업체들이 하나같이 침체가 돼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누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시장을 장악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